취업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취업을 함에 있어서 남들한테 좀 인정받고, 또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 그 이상의 기업을 취직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뭐 내 친구가 대기업 가니까 나도 그냥 지원해보고, 또 그러다가 또 운이 좋으면 대기업 가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전까지의 그 취업 준비와 지금부터의 취업 준비는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소개할 사례는 실제 우리 생존이의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첫 번째 현장 방문하러 왔습니다. 차 타고 왔고 밥을 못 먹어서 조금 배가 고프지 뭔가 떨리거나 하진 않네요. 오히려 다녀와 보겠습니다. 5분 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목돈 투자 상담을 받으러 갔던 거였는데 그 담당자 두 분이 다 안 계셔가지고 월요일에 다시 재방문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현장 방문하실 때 미리 방문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평소에 궁금했던 대출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 오히려 더 친절하게 알려주셨던 것 같아서 나름대로의 소득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 끝. 두 번째 방문 다녀왔습니다. 확실히 첫 번째보다는 수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안내문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은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갔던 은행이 알고 보니까 출장소였어가지고 대출 상담은 받을 수 있는데 투자 상담은 못 받고 대출 상담도 인력이 한 분밖에 없어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해서 그냥 드라이브 할 겸 타지에 있는 은행 왔습니다. 이게 지방러의 슬픔입니다. 똑같이 투자 상담 그리고 대출 상담 이렇게 두 가지 받아보려고 하고요. 투자 상담은 저한테 지금 얼마 있는 목돈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주식장이 좀 더 좋다고 해서 그거 상담 받고 싶고 대출은 일단 다녀오겠습니다. 은행 다녀오겠습니다. 은행의 상품 중에 자세히 아는 상품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퇴직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운용 주체에 따라 DB, DC, IRP형으로 나뉘는데요. DB형은 사용자가 금액을 운용하고 근로자에게 보장된 금액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주고 근로자가 금액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고 운용한다는 점에서 DC형과 비슷하지만 회사를 다니지 않는 개인 사업자들도 가입이 가능하고 연간 900만 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친구가 운이 정말 좋게 그 전에 자소서들 이렇게 생존수장 AI를 통해서 뭐 첨삭을 좀 받고 막 이러다가 은행 면접에 처음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떨린단 말이지. 면접에 3차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봤던 이 친구의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좋은 애티튜드, 그리고 이전에 회사의 경험이 저는 오히려 좋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첫 면접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전에 이제 매식경 금융 이슈 20라는 과정에도 참석을 했지만 이 과정이 이제는 자격증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파이낸스 프레젠터라고 하는 자격증 과정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좀 학습하면서 그래도 한 1, 2주 동안 이렇게 연습을 좀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가 1차에서 탈락을 했어요. 얼마나 좀 상심이 크겠어요.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왜냐면 빨리 시작하는 기업에 빨리 면접 기회를 얻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성과가 좋게 나면 진짜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더 좋은 건 먼저 면접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빨리 많이 지원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거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기회들이 생겼어요. 아침에 저희 지금 같이 면접방에 있는 동동님하고 모의 면접을 하고 면접 준비 좀 더 집중해서 해보려고 카페에 왔습니다. 모의 면접 하면서 진짜 말을 좀 짧게 해야겠다 라는 점하고
생각보다 제가 웃는 건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못 웃는구나 라는 점, 그리고 로열티를 조금 더 보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세 개에 집중해서 리부트 트래커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지금은 공부하다가 아르바이트 하러 왔고요. 할 일도 다 했고 하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잠깐 면접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험 정리는 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뭘 배웠는지 베느알 법칙이 너무 단편적으로만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그 경험들을 심도 있게 파보고 적용하는 연습까지 알바하면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보려고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제 닭공장 알바 경험,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처음 맡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팀워크의 중요성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했던 닭공장 야간 근무 아르바이트 때였습니다. 당시에 복날을 대비해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새벽 내내 계속되는 닭 손질이 이어졌고 계속 악취가 나서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으로 구성되는 공장의 특성상 제가 빠지게 되면 다른 팀원들이 본인의 원래 작업량에다가 제 작업량이 추가로 진행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저 책임감 하나로만 버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작업 요령이 생겨서 작업도 빠르게 끝낼 수 있었고 같이 근무했던 친구와 함께 일했던 이모님, 아버님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더욱더 재미를 붙이면서 근무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만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처음 맡는 업무도 계속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긴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일하는 팀이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조직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 저 또한 새로 맡는 업무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팀원들과 서로 응원해줄 수 있는 팀을 만드는 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바가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 신체 검사도 재검사하고 알바하는 도중에 계속 경험 정리했던 거를 반복해가며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제 모의 면접 스터디하고 그 이후에 계속 면접 준비를 하는데 말하면 할수록 내가 참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나 라는 현타가 많이 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거 파이팅 있게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이틀 뒤에 면접인데 너무 집중이 안 돼서 카페로 공부 겸 면접 준비하러 나왔습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꼭 잘 봐서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지금 열심히 면접장에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조금 떨렸는데 떨리지는 않는데요. 그냥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준비한 것만 다 말하는 건 없고 알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머리를 만지다가 갑자기 머리끈이 끊어져서 지금 급하게 머리끈을 하나 사러 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 기업에 각각 2차 면접 그리고 1차 면접의 결과가 나왔고 운이 좋게도 저의 어떤 점을 좋게 봐주셨는지 두 개 다 합격을 해서 두 기업 다 최종 면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 준비했던 여러 가지의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회를 따다닥 줬던 3개의 기업 한에서는 모두 최종 면접을 보는 게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기쁘지는 않고 조금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반기에도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탈락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랑 그래도 면접 합격률이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스스로 발전한 점은 우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을 먹지 않고 편안하게 저의 모습을 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항상 제가 배운 점 위주로 말하는 중대장님이 얘기하는 베너엘 법칙 집중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저에게 큰 발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남은 면접도 잘 보고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 가지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랑 지금 저희가 한 5개월 동안 이제 같이 했죠. 이 친구가 이제 뭐 커리어 PT 과정을 함께 했고, 또 그 과정 안에서 그로잉업이라는 프로그램도 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라이브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자소서도 공유하고 면접도 연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친구는 무조건 될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아, 이 친구는 진짜 언젠가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여러분들 놀랍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이 친구가 불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이거는 금융권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에 뛰어들 때 우리의 심리 상태는 어때요? 아, 나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많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안 그렇겠어요? 그랬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저희가 알려준 그 가이드대로 하려고 충실히 노력을 했고 4개월, 5개월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결과에 1회 1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적극성을 갖고 부딪히고 좌절하면서도 또 해야 될 걸 했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이 한 번의 기회를 저는 잡았다고 보거든요. 정말 또 대단했던 건 한 개의 기업이 아니라 몇 개의 기업의 면접에 갔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영상을 굉장히 많이 촬영을 했거든요. 영상을 굉장히 많이 촬영을 했는데 오늘 짧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방법은 우리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너무나 지금은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된 방향성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방향성이 맞다면 그것들을 우직하게 밀고 가는 그 시스템에서 우리들이 달려야 된다는 거를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기적의 결과를 만든 사례들은 뭐 이 친구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아요. 최근에 이제 이 친구를 포함해서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태도, 본인의 마인드, 루틴으로 그 한 번의 기회를 잡았던 친구들은요, 주변의 어떤 외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복귀로 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친구가 이번에 결과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될 그런 친구였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잘 시청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항상 같은 이야기돼요. 하지만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유튜브 영상만을 통해서라도 좋은 결과의 소식을 들려주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 내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같이 시너지를 내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방향성을 제대로 좀 잡으면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면접 중대장 채널에 수많은 합격자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 틀어놓으시고 다른 거 하시면서 현직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 나도 저렇게 꼭 될 거야 라는 그 확신 하나가 여러분들의 진짜 생존을 만들어 줄 겁니다. 다양하게 채널에서 소개되고 있는 영상들 잘 시청해 보시면 어떻게든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오늘도 생존하세요.